수심 30m에 이르는 바다에는 보통 폐선을 개조해 만든 대형 어초가 쓰인다. 폐선으로 만든 어초는 관광 자원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의 좋은 안식처가 된다. 쥐치와 솔배 간팽, 자리돔들도 폐선에 둥지를 틀었다. 수심 20m 내외의 바다에 쓰이는 것은 강제어초. 강제어초는 물고기는 물론 어패류들에게도 살기 좋은 집이 된다. 문어와 당도다리, 말미잘과 산어초의 일종인 가시수지 맨드라미류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비교적 얕은 수심에 쓰이는 것은 콘크리트 어초. 콘크리트 어초는 주로 해조류와 어패류들이 모여 산다. 면미역과 군소를 비롯해 멍게와 해삼도 볼 수 있다. 인공어초를 선적하기에 좋지 않은 날이다. 하지만 어초를 바다에 투하해야 하는 날은 바로 내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때 어초에 올라가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높이 9m.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순간이다. 이들이 어초에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다. 바지선에 싣기 전 마지막으로 어초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크레인을 연결하는 어초의 고리 부분. 두 개의 고리로 27톤에 달하는 강제 어초를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본체하고 제대로 용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량을 거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 러그 두 개가 요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러그의 용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인공어초를 선적하고 투하하는 데 쓰이는 것은 100톤짜리 해상 크레인. 지정된 헥터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 헥터에 필요한 그 어초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싣고 나가서 거기에 맞게 지금 그 지정된 좌표에 우리가 투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초를 바지선에 싣기 위해서는 해상 크레인 끝에 달린 고리를 러그에 끼워 들어 올려야 한다. 고리 무게만 5kg에 달하는 쇳덩이를 잡고 일일이 사람이 연결해야 한다. 이날 선적해야 하는 어초는 총 7기. 2대의 바지선에 나눠 실어야 한다. 약간 드세요. 약간 들어요. 하나의 어초를 바지선에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1시간 동안 어초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크레인이 어초를 잘 들어올리는지, 옮기는 도중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는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한 바지선에 4개의 어초를 실어야 하는 까닭에 어초가 놓일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모두 실을 수가 없다. 가장 위험한 때는 어초가 바지선에 놓이는 순간. 다른 어초와 부딪히면 석 달 동안 애써 만든 어초가 부서질 수도 있다. 크레인 기사와 호흡이 맞지 않았다. 오늘따라 어초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지름 13.5m가 넘는 대형 어초 4기를 바지선에 싣기 위해서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바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한 40m 넘는 바지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에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바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부산 대변항에서 만들어진 강제 인공어초는 모두 7기.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어초 선적 작업은 저녁 때까지 계속됐다.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인공어초는 바다 한가운데로 옮긴 후 투하한다. 바닷길로 꼬박 10시간. 경상남도 거제시까지 가야 한다. 동력이 없는 바지선으로 이동하는 까닭에 시간은 예상보다 더 걸렸다. 밤샘 항해를 한 끝에야 거제 학동만 근처에 도착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집. 어초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면 그곳에 어류들이 모여들어 이른바 바다 목장을 형성한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제어초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녹슬어 있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 녹은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일종의 일차원적인 어떤 먹이사슬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온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형성되면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장고기들이 모여들고 콩고기들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해초가 이렇게 덮임으로써 이제 산란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인공어초는 바다의 지반, 수심, 물고기가 사는 종류 등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투하할 지점을 정한다.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어초를 지정된 좌표에 넣지 않으면 바다의 쓰레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통제선에서 GPS를 이용해 좌표를 알려준다. 인공어초를 투하할 곳은 거제 학동만 근처. 여기 가깝게 4177에. 그럼 뒤쪽이다. 그지? 좌표가 정해지면 바지선의 위치를 정한다. 현 위치입니다. 현 위치. 이 위치면 괜찮다. 됐다. 알았다. 됐고. 될 수 있으면 그 정확한 곳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어차가 뭐 이 바다에서 1m도 안 나게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소형 입장에서 뭐 우측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알겠습니다. 자, 덕양호 우연으로 좀 더 잡아주세요. 위치 선정이 끝나고 나면 크레인에 부표를 달아야 한다. 이게 부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탁 주면은 이게 이렇게 거꾸로 들리니까 빠지지요. 크레인과 연결된 어초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일일이 고리를 풀어주지 않아도 부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풀리게끔 하기 위해서다. 바다 위, 그것도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어초에서 부표를 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날 지경. 이뿐만이 아니다. 공중에서 흔들리는 부표를 잡아 어초에 매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이다.
바람이라도 불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파도가 치면 어초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 부표를 다는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어초를 바다에 넣는 작업. 어초가 수면에 닿자마자 바다가 어초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팔각 반구형 강제 어초는 거제시 학동만 앞바다 수심 13m 지점에 투하됐다. 이 어초는 돔, 볼락, 쥐치 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줄 것이다. 연안이 많이 항폐화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하여튼 작업을 불법 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고갈되는 사실이거든요. 어족장을 보호함으로써 또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바다를 좀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총 7기의 강제 어초 모두가 바다에 투하됐다. 어초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특수 카메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잠수부다. 촬영을 꼭 해야 되나요? 그지 어초만 넣는 게 아니고 어초가 잘 나는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류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바다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에 어초를 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닷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드디어 어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래로 된 바닥에 제대로 자리 잡은 강제 어초. 철골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복잡한 구조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초 러그와 연결된 크레인 고리도 부표에 의해 분리됐다. 수중 확인 작업이 모두 끝났다. 바다가 늘 평평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펄 지형 중에서도 굉장히 연한 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그런 곳에 놓으면은 어초로서의 나중에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그런 지형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어초로 꽉 찼던 바지선은 이제 텅 비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 그래도 작업자들은 보람을 느낀다. 이걸로 인해서 바다에 고기들도 많이 형성된다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이렇게 늦은 밤 선실로 돌아오고 나서야 작업자들은 한숨을 돌린다. 이정춘 소장은 선실에 오자마자 파스부터 꺼낸다. 몇 년 전 작업하다 다친 곳이 또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수술한 작업 같은데 여기는? 맞아요, 수술했어. 이 무릎 아래쪽이요? 예. 고수 작업하다가 좀 다쳤죠. 슬리퍼 좀 신을게요. 네. 높은 데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비슷한 거죠. 아내분은 모르세요? 이렇게 힘들게 한 건? 몰라야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집에 가서 그 직장 생활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불어나 있겠어요. 대부분 아빠들이 많이 숨기고 살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다. 배 안에서는 라면에 돼지고기 볶음만 있으면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된다. 아침, 점심까지 걸은 채 계속됐던 작업. 오늘 처음 먹는 한 끼 식사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동료들이 뚝딱 만든 식사지만 지금만큼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식사 안 해. 나는 라면 진짜 옛날에 잘 먹었는데. 맛있다. 가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동료들이.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한 끼 겨우 때우지만 이들은 이런 생활에 이미 잔뼈가 굵었다. 부산 대변항에 위치한 인공어초 제작장. 또다시 강제어초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강제어초는 H빔을 절단해서 만든다. 철골을 이어붙여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재단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센터 파이프를 해가지고 저 큰 파이프가 있어요. 중심에 들어가는 파이프인데 그게 이제 바로 붙을 거예요. 원형 파이프가 들어가는 자리와 H빔을 연결하는 자리. H빔을 세우는 자리가 정해지면 모양에 맞게 잘라야 한다. 철제를 자르고 나면 강제어초의 1층 구조를 만든다. H빔을 옮기는 데 동원되는 것은 크레인. 철제가 옮겨지면 어초의 팔각형 모양을 만든다. 모형 자체가 팔각 방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가 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팔각 형태를 만든 거예요. 팔각 방구형 강제어초는 4층의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다. 각 층 사이 원형 파이프로 뼈대를 올린 다음 철제 500~600개를 이용해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팔각 방구형으로 그물에 잘 걸리지 않고 물고기들이 잘 놀 수 있는 인공어초가 완성된다.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하나의 무게만 약 7톤. 일일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쌓아야 한다. 이때 구조물이 중심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잡아준다. 아직 팔각 구조물의 용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자칫 잘못돼 크레인에서 떨어지면 구조물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 어초를 쌓아 올릴 때는 원형 빔이 끼워질 위치를 재빨리 찾는 것이 관건. 어초를 빙빙 돌리며 자리를 찾는 작업자들. 이때 철제 빔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커레인이가 할 수 있는 게 무거운 들을 수밖에 역할 좀 하죠. 나머지 사람이 손수로 이제 손수로 잡아주고 돌리고 해야 되니까 커레인 혼자 스윙하면서 돌 수가 없잖아요. 어초 중앙에 들어가는 것은 거대한 원형 빔. 원형 빔이 들어갈 공간 외에 단 1mm의 틈도 없기 때문에 원형 빔을 똑바로 세운 후 밀어 넣어야 한다. 팔각 방구형 강제어초의 크기는 3가지. 바다 수심에 따라 들어가는 어초의 크기도 달라진다.
면적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같게 만들면 편하지 않아요? 이제 수심에 따라 달라지니까 야, 수심이 깊은 데는 뭐 9m 대형강제, 그다음에 뭐 중간 해액 같으면은 중형 한 6m짜리, 그다음에 15m 이하 같으면은 이제 소형 4m짜리. 이렇게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 그 해액에 따라서 달리 그 모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일은 단지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 후 어초가 생물들의 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공어초 효과 조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잠수부들. 기본적으로 내부는 내려옵니다. 사계절 조사 때문에. 계절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조사니까. 인공어초가 투하되고 해조류나 어류들이 그곳에서 생태계를 이루려면 최소한 1년에서 3년이 걸린다. 어초가 바다의 쓰레기로 전락한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지금 좌표 어디 찍고 가시는 거예요? 신창. 내가 있는 위치. 이들이 향하는 곳은 제주 신창항에서 배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 정해진 위치에 가까워지자 잠수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사각 복합형 인공어초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표상은 이 위치가 맞는데 혹시 다른 어초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 위치가 이 사각 어초는 1년 전에 투하된 것이다. 입수하기 전 산소통과 시계, 바닷속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나침반까지 모두 챙긴다. 이제 어초가 많은 경우에 그리고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찾기가 쉬운데 이처럼 수심이 깊고 뭐 한두 개 설치된 어초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처음에 뭐 어탐 좌표가 있고 어탐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 물속에 내려가면서 조류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좌표에 들어가지만 이동을 해버리니까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해가면 나치만 보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됐어. 하나, 둘, 입수.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곳은 수심 24m 지점.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조류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어초를 촬영하고 있는 동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잠시 후 동료의 모습마저 시야에서 흐릿해졌다. 마치 누군가 모래라도 뿌려놓은 듯 바닷속은 뿌옇게 변했다. 배 위의 상황도 다급해졌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해무는 항로 표지등까지 가려버렸다. 잠잠했던 배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선장의 시선은 부표에 고정되어 있다. 부표는 잠수부들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 선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개 속에 부위가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부위에서 이거 한 10m만 떨어지면 부위가 안 보이는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부위 옆에 항상 따라 붙어 있어야죠. 부표를 놓치면 잠수부들은 바다의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선장의 속이 타들어간다. 제가 방심해버리면 이 안개 속에 어디 가서 사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지금. 봐봐요 지금 물줄기가 점점 더 세지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 과연 잠수부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바닷속을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 배에 남아있는 동료의 마음이 무겁다. 낚시하는 분들 다이버분들 들어가셔서 걱정되세요? 예, 위험하죠.
올라왔을 때 해가 못 잡으면 어디까지 떠밀려갈지. 조류 때문에 부표는 점점 배에서 멀어졌다. 잠수부들이 바다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20분. 20분이 지나면 산소가 바닥난다. 시간이 없다. 바로 이때 안개 속에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다 수면 위로 뭔가 눈에 띄었다. 잠수부들이었다. 수심 20m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해무의 조류까지 이겨내야 하는 삼중고. 이렇게 매번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 인공어초 조사 작업이다. 바로 잠수부의 일이다. 조류가 너무 세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물속에서 42.19km 마라톤 뛰고 온 기분입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물속은 어떠셨어요? 아, 시야도 너무 안 좋고요. 오늘 두물인데도 조류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저 촬영하는데 조류 흘러가는 쪽은 편하게 찍었는데 반대로 찍을 때는 거의 한 팔은 짚고 한 팔은 팔로 기다시피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작업은 계속됐다.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일쯤은 이겨내야 한다. 잠수부들은 다시 바다에 뛰어들었다. 수심 15m 지점에 다다르자 사다리꼴 복합 강제어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콘크리트와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인공어초. 바닷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돌돔들. 솔배간팽도 어초에서 놀고 있었다. 조사 작업은 어초 반경 1m 내, 그리고 어초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확인해야 한다. 어초에 자리 잡은 꽃게와 왕소라, 단백질 성분이 많아 바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성게를 비롯 분홍 빛깔을 자랑하는 줄 도화돔도 무리지어 있었다. 어초 주위에 사는 생물들을 꼼꼼히 조사해 가는 것이 잠수부들의 주 임무. 수중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열흘이 지나고 이제 거기 생물들이 붙고 이제 고기가 거기 모이고 이제 그쪽에서 또 산란을 하고 이제 치어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성어가 되고 그런 거 보면 좋죠. 아름다워요. 인공어초 주위 바닷물을 채취해가는 것도 잠수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어초를 넣기 전과 후의 바닷물 성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식물 플랑크톤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동물성 플랑크톤도 채취해야 한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막기 위해 특수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이로써 제주도 인공어초 효과 조사 작업을 모두 마쳤다. 우리나라의 서해는 수심이 얕고 갯벌이 많은 것이 특징. 일반적으로 서해에 쓰이는 인공어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콘크리트 어초는 해저류와 어패류들이 붙어 살기 좋다. 80네. 85. 95. 1, 2, 다 세시는 거예요? 응, 다 세야 돼. 이거는 안 셌어요. 됐어. 96. 콘크리트 어초는 한꺼번에 100에서 20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특징. 이게 바다 목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160개 한 단지 들어가요. 그럼 몇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 2단지가 들어가요. 콘크리트 어초 중 4개 뿔 모양의 테트라형은 조류에 쉽게 휩쓸려 가지 않아 서해에 주로 쓰인다. 요런 거는 수심 한 10m 안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철제용은 어류용은 고기들이 깊은데 서식하라고 수심 깊은데 들어가고, 이거는 해조류용은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햇빛을 받아야 여기에 해초가 미역도 붙고 다시마도 붙고 해초가 붙어야 고기들이 일단 그쪽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160개의 콘크리트 어초가 크레인에 의해 바지선으로 옮겨진다. 하나의 무게만 5톤. 총 800톤에 이르는 어초가 바다에 깔리게 되는 것이다. 북 내리고 북 내리고 북 내리고 북 내리고. 어초의 목적지는 당진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네파스도와 외파스도 사이.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자들은 예민해진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다이기 때문이다. 다른 작업보다도 물 위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항상 배 위에서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사람이 발이라도 잘못되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주위 반경을 항상 둘러보고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배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럼? 그럼 일로 가야 되나? 여기 3번. 어초를 투하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한 좌표를 지정하는 것. 있는 게 아니고 배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장님. 아이씨, 지금 우리가 여기가 3번 아닙니까? 3번 좌표. 지금 배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 잡혔는데 이거 하우스 많이 가고 올라오야 한다니까. 3번 잡히면은 4번 아니, 여기가 3번 좌표인데 우리가 4번 좌표가 어딥니까? 북동 쪽으로. 아, 북동 쪽 여기서. 게다가 북동 쪽 우리가 바다에 지금 들어가는 와서 어초만 그러니까 160개. 선장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인지 쪽이 3번 좌표면 4번 좌표가 투하되는 어디 위치가 있냐고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바다 목장을 조성하기는커녕 조류에 휩쓸려 가거나 선장님 그랬잖아요. 뻘에 공사 묻혀버릴 우인지 수도 있다. 체결한다고. 잠시만요.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기준선이 잡히면 좀 수월한데 잡는 그게 좀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드디어 기준점이 정해졌다. 기준점은 붉은 깃발로 위치를 표시한다. 깃발을 왜 띄어요? 아니 여기 요걸 어초를 그 안에다 넣는다 이거지. 이 밑에 잡으면 줄이 세가지고. 깃발이 제대로 보이도록 바다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어초를 제 위치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쇳덩이와 함께 깃대가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콘크리트 어초를 바다에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 끝났다. 콘크리트 어초는 2개씩 바다에 넣는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어초들이 가지런히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60개의 어초가 바닷속에서 겹쳐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투하해야 한다. 어초가 들어가자마자 잠수부들이 바빠졌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각종 장비 점검에 들어갔다.
잠수부들은 어초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이쪽으로 빠질 거니까 어초 넣고 난 다음에 어초 들어갔다 이제 이게 밑으로 신호를 해줄 거예요. 어초 내려갔으니까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다이브 가갖고 확인해가지고 6개 입감 위치를 잡자고요. 크레인이 내려가면서 뭐 조류에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를 요 GPS 상으로는 위치만 선정할 뿐이지 어초 그 투하 위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열을 또 이렇게 설계상에 맞게끔 배열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어초가 나 있는데 그 위에 또 포개질 수가 있고. 어초는 마치 바다에 밭을 만들듯 일렬로 놓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해조류와 어패류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 수 있다. 어초들이 제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잠수부들의 임무. 160개의 어초들을 바닷속에서 일일이 정리해줘야 한다. 카메라 좀 주세요. 촬영하신다고요, 바로? 어초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잠수부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5톤에 달하는 어초와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긴장의 연속이다. 평소보다 수심이 5m 이상 깊어졌다. 밀물이기 때문이다. 잠수부들은 어초들이 겹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씩 잡은 채 바닥으로 내려간다. 어초가 바닥에 무사히 놓이면 잠수부들은 어초에 연결된 부표를 떼어낸다. 그리고 특수무전기를 이용해 배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한다. 올리시라는데요. 이런 걸로 설명하게 내려놔가지고. 어초 투하 작업은 계속됐다. 160개 어초를 모두 넣는 데 걸린 시간은 약 7시간. 늦은 오후가 돼서야 모두 끝났다. 동서남해. 바다 특징을 고려해 만들어야 하는 인공어초. 바다에 따라 어초의 재질부터 모양까지 다르게 만들어진다. 서해 같은 게 조수 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한번 빠지면 여기도 수심 자체가 한 5m 차이가 나거든요. 5m 차이가 나기 때문에 TTP 이 테트라형 어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서해 특성이라는 게 조수 간만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 통의 특성이 있고 제주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디자인을 다 따로 해요. 황폐해진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바다 목장 사업. 해조류, 어류의 생태를 고려해 만든 인공어초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콘크리트 어초를 만드는 공장. 거푸집 만드는 작업의 한창이다. 이중 돔형 콘크리트 어초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 테트라형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신개발품이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아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고깃집인데 어떤 조건을 우리가 그 단독주택 같이 그렇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단독주택 같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이중 돔형 어초의 거푸집은 철판을 일일이 조립하며 만들어야 한다. 독특한 형태로 특허까지 받았다. 이 어초는 어류는 물론 해조류, 어패류에게도 살기 좋은 공간이 된다. 천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은신처가 될 공간까지 마련해뒀다. 구조가 조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보통 고기가 숨을 공간이 많아지고 해류의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중물의 부착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이중구조의 거푸집이 완성되면 갖가지 모양의 틀을 끼워 넣어 어초에 크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준다. 어류와 어패류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중 구조로 된 거푸집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쪽과 바깥쪽 구조물이 꼭 맞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초 모양이 틀어지거나 안정감이 없어진다. 이리 와봐. 얘가 일로 더 왔잖아. 봐봐, 얘 끝을 봐봐. 어? 이걸 안 맞추고 이걸 왜 맞췄대? 이것만 맞추고 얘를 안 맞춘 거야. 얘 지금 여기는 면이 갔고 여기는 나왔고 얘 다시 뛰어. 얘는 저쪽 아까 안 맞췄던 건가? 다른 거에 또 안 맞지. 얘가 껍데기니까. 틀이 들어가는 부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제대로 된 구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틀을 끼웠을 때 거푸집 안쪽 돔과 맞닿아야 물고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밑에 키도 마찬가지. 뒤에 구멍을 내줘야 되니까 고기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바깥에서 어떤 적한테 당하기 전에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크고 작은 공간들이 있어야 바다 생물들에게 좋은 집이 된다. 바닷속에 자리 잡은 이중 돔형 어초. 어류는 물론 해조류, 어패류에게도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까닭에 이중 돔형 거푸집을 만드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거푸집이 완성되면 콘크리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여섯 개의 거푸집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어초를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작업이 반복된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일. 구조가 복잡한 탓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 게다가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수십 개에 이르는 볼트를 작업자들이 일일이 조여줘야 한다.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위에 안쪽 거푸집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날이면 작업자들의 일은 더 고되다. 철판과 콘크리트의 열기로 거푸집 안의 온도는 무려 40도를 육박한다. 한여름엔 어떠세요, 이 밑에? 찜통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이 안에 있으면 바람도 안 들어오고 이래서 더 더워요, 사실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옷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거푸집 조립이 끝나고 나면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어준다. 뼈대가 없으면 콘크리트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철근을 세운 후 철사로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자들. 단순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힘 조절을 적절히 하면서 철사를 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사가 끊어지고 만다.
현장에 콘크리트가 도착했다. 먼저 콘크리트 속 공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해야 한다. 레미콘 속의 공기양 3에서 6%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불량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기량은 3.4%. 염분량도 정상 수치다. 콘크리트를 붓는 데는 포크레인이 쓰인다. 이때 콘크리트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콘크리트에 공기가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서진다. 작업자들은 바이브레이터로 공기를 빼야 한다. 콘크리트가 마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8일. 콘크리트가 마르면 거푸집과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망치로 충격을 줘서 거푸집을 분리시켜야 한다. 몇 번이나 치시는 것 같아요? 세면서 치질 않죠. 그냥 대략 한 많이 치게 되면 한 사람당 50번에서 100번 치죠. 이게 못 빼게 되면 뺄 때까지 쳐야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빠질 때까지요? 네. 드디어 거푸집이 떨어졌다. 잠시 후 이중 돔형 콘크리트 어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흔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구멍에 내부 구조가 특이한 이중 돔형 어초가 완성됐다. 여기서 놀다가 저쪽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안에서 공간이 있고 공간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으로 도망 나갈 수도 있고 이 안쪽에는 어두컴컴하니까 조피볼라잇 같은 그런 어류가 많이 살고 경사도가 있으니까 해중림이 많이 살고 전복에 어떤 틈이 있으니까 전복에 그 틈을 이용해서 전복이 많이 살고. 이 어초들은 제주 바다에 투하될 예정이다. 갑오징어 통발잡이가 한창인 서해바다. 갑오징어는 육질이 단단해 오징어 중 가장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오징어의 성어기는 4월에서 6월. 하지만 7월인 지금도 만선이다. 네, 요새는 한참 많이 잡힐 때라 지금은 좀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갑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것은 통발을 비롯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어초에 알을 많이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부의 설명이다. 오징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라 여러 가지 고기들이 요즘에는 해초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 어초가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망에다가 이렇게 알을 부화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잡더라도 알을 부화시킨 고기를 잡는 거죠. 갑오징어 한 마리의 도매 가격은 5,000원. 어획량이 늘면서 어부의 수입도 예년에 비해 30% 정도 늘었다. 육지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듯 바다에는 물고기가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 중심에 인공어초가 있다.